예, 안녕하십니까.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시상식 사회를 맡은 민주연구원 박정식 정책네트워크 실장입니다.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내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 심사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선정되어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참석하신 수상자 15분의 정책 제안 1분 스피치와 우수 정책들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만드는 정책, 그리고 국민이 평가하는 정책이라는 우리 슬로건을 걸고 우리 2022년 좋은 정책 페스티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예 수상자 여러분이 한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좋은 정책 제안해 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정당의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 따로, 그리고 정책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사자는 또 따로, 그러니까 따로 정책 만드는 사람 따로, 정책을 수요자가 따로, 이런 식으로 해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국가주의 시대인 거죠. 우리가 경제대국 12국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공공의 역할, 우리 정부 주도의 그러한 역할 속에서 우리가 12의 경제대국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삶의 질 12국가, 우리의 삶이 12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가 만드는, 정당이 만드는 이런 정책과 공약 갖고는 우리 국민의 삶을 12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정책, 우리가 만드는 우리 공약도,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드는 공약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600조 이상의 그 예산을,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국가 예산도 국민이 만드는 정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이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거고요. 앞으로 토론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이, 국민의 이익과 국민한테 도움되는 거에 우선적으로 해서 정책과 토론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오늘 선언하는 첫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뜻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이 지금 대선에서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민주당 잘하는 면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통한다 하는 내노란불, 그리고 기득권화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아마 그런 면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뭐냐?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귀는 분명히 열려 있지만 안 듣고 말할 기회도 안 준다는 거죠. 알았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이제 절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보여준다 그런다면, 정책이면 정책, 공약이면 공약, 우리가 이제는 진정성 있게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 당연히 우리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선 일정 때문에 같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안을 받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재명이고 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몸은 여기 안 와 있어도 우리 마음은, 뜻은 같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2022년 좋은 정책 페스티벌, 그럼 국민이 제안하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슬로건 아래에서 국민 누구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총 372건의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이 됐고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1차적으로 98건의 입선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2차는 우리 전문가들 아니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오늘 수상자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들 민생과 밀접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에서부터 소상공인 대책, 관광 등 이게 내수 활성화 문제, 그리고 나아가 수출과 남북철도 개성공단 관련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이루어져서 실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이 정책 의제들 모두 당과 우리 민주연구원의 소중한 정책적 자산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이 중에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 정책에 실제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피드백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수상자 여러분들의 수상 축하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민주연구원 이제는 정책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공감대형, 생활 체납형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국민들 삶을 바꾸는데 같이 힘을 같이 하고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그 내용들을 각자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춘피켓으로 담아냈습니다. 그거 잠깐 들고 계셨다가 바로 이제 순서대로 나가시면서 좀 자리에 놓고 나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우상 수상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나광국님께서 도서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정책 대안에 대해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남 도의원 나이스 광국 나광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섬 전체의 93.5% 사람이 살고 있는 435개의 섬은 아직까지도 의료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병원 행정선을 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은 100톤 안팎의 병원선 5대는 예방관리 수준의 진찰 정도, 그리고 진료 가격도 제한적이고 의료 인력도 아주 전무한 그런 병원선에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재난 및 감염병 사태 등에도 활용 가능한 10,000톤급 종합병원선을 권역별로 운용하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병원선은 재난 재해 발생 시에도 기동성을 활용한 탄력적인 운영으로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요. 또 세계 구호 활동이 필요한 곳에도 우리 국격 향상에 구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희근님께서 출생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동작구 의원 신희근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알다시피 지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고요. 2022년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2030년쯤 되면 5천만 시대가 끝난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돼서 2070년에는 이대로 가면 3천만 명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 아주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면 어차피 그 경기 지출이라든가 사회비용 지출은 뻔하니까 체계적으로 이 출산부터 대학까지 이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으로서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도 다자녀도 지금 성적이나 무슨 뭐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장학금을 안 주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둘째부터는 무조건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원님께서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 정정호입니다. 저는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운영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업사이클이란 재활용을 뜻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수거, 선별, 파쇄, 세척, 건조, 분쇄, 화학 공정, 압축, 성형, 냉각 등 이 부분을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일체하에 업사이클 선박을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가 환경, 감각, 수산, 일자리 창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고 환경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영애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제안한 최용회입니다. 소상공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 300만 소상공인 업체, 그다음에 650만 명의 그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바꿔갔으면 좋겠느냐라는 게 이번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저희들이 차별화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 의견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국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5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상공인을 창업할 때 생계형 창업과 기술형 창업이 있는데 이걸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업체별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O2O 플랫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컨설턴트에 대한 담당제 운영,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에 대한 권역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국가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임병현님께서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여에서 올라온 농부 임병현입니다. 농산일을 하다 보면 고초대 등 여러 가지 그 농작물 잔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예, 환경오염과 화재로 태우기가 어려워서 불법으로 수가 거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잔사 처리팀을 운영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파쇄한 잔사는 거름으로 사용하고 돌아올 때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을 만들자는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한다면 1천만 농촌 주민의 마음속으로부터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 이번 선거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수경님께서 생애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에 대한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카페 디아즈 대표 이수경입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생애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개설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니 어렵거나 귀찮아서 지나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한 곳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복지 통합 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사이트에 저장한 다음 그것에 연결된 복지 계좌나 카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정책 집행을 위한 비용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국민들이 빠짐없이 누리면서 각종 조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이디어를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경성님께서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에 대한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올라온 황경석입니다. 저는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좀 적어볼까 해가지고 이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보통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 1년 동안 주어지는 공식적인 휴가입니다. 근데 이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불편하다면 이런 과연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접근 방식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부분도 힘들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아휴직을 꼭 한 달, 1년으로 써서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씩 사용할 수 있어서 나눠 쓸 수 있으면 앞뒤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 4일제 근무를 8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가정 수치가 나옵니다. 365일을 8년 동안 나누면 주에 하루씩 하면 4일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정 육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제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지연님께서 한국형 암 애프터케어에 대한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단법인 쉼표 대표이자 민주당 부산시당 2030 상임선대위원장 서지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복지 범위에서 암 치료 이후의 삶은 크게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치료 이후에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애프터케어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내 암 발병 누적 인원은 약 215만 명으로 국민 25명 중 1명은 암 경험자입니다. 최근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직장 복귀율은 30.5%로 OECD 기준 최저입니다. 암은 실직, 경제활동 중단의 이슈와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령에 따라 학업 공백, 난임과 출산, 가족 돌봄 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의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질병이 약점이 되지 않는 나라, 암 치료 후에도 청소년, 청년들이 기회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모범성 수상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성님께서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암행어사 포탈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암행어사 포탈 정책 제안자 김우성입니다.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 열람의 복잡한 절차로 정보 접근의 문턱이 높아 일반 국민께서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통합 간편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청년 배당을 할 때 세금을 더 걷어서 한 것이 아닌 주어진 재원에서 낭비된 세금을 아껴서 청년 복지를 늘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5,200만 명의 국민께서 그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암행어사의 기회를 준다면 대한민국 발전에도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옥님께서 엿장수 마음대로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다 처방 필요에 대해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장을 맡고 있고요. 여성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은 현재 그 공동주택 거주율이 국민의 약 76%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스템이 안 된 그 관리비라든지 기타 그 각종 민원들에 시달리고 있어서 약간 공공제도권 안으로 관리 제도를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였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힘드시고 또 그로 인한 민원이 그 관리사무소로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민분들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서 공공관리 제도로 전환을 하면 현재 통장님, 즉 공동주택의 한한급입니다. 이 통장에서 이 통장님들 기능을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전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와 연결을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착안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님께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긴급호출 서비스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 저는 그 성폭력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여주에서 저희 조카가
인근 불량배들한테 집단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도자기 공예를 레슨받던 여대생이 직원들에게 집단 성폭행당하고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스마트폰 측면에 긴급 버튼 센서를 장착한 비상 버튼을 장착하고 함으로써 전원이 꺼져 있거나 잠금이 잠겨 있거나 덮개가 닫혀 있거나 GPS 기능이 차단되어 있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리 등록된 보호자 또는 경찰에 자동으로 위치와 위급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 출시됐지만 사용상 불편함과 기기 오작동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애플, 삼성, 구글 등 세계 굴지의 통신 메이커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비상호출 시스템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는 모니터에 표시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준규님께서 355만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 시장 천리안 구축 비전 공약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규입니다. 저는 해외 시장 천리안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150개 국가 산업의 품목별 원천 정보를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를 구축해야만 우리 창업자 중소기업들이 누구나 수출의 꿈을 꾸고 수출기업 수를 현재 10만도 채 안 되는데 20만, 30만으로 늘리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1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결코 가볍게 창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경영 지도사 컨설턴트로서 약 20년간 300여 개 중소기업의 진단 컨설팅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 천리안 구축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마케팅 경영 1, 2, 3을 제가 직접 저술하였고 연구하고 통찰하면서 낸 결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재현님께서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보건증 정책 제안을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부천에서 정치하고 있는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학생들이 처음 취업을 하는 것이 보통 식당에 알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3,000원 하던 게 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생들에게 처음 주는 선물로 무상보건증을 운영해도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협력해서 3만 원 하던 걸 15,000원까지는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요거는 서대문구나 강남구는 무상으로 이미 보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화에도 큰 비용 안 들이고 어렵게 첫 출발을 하는 알바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려상 수상자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장려상 수상자들은 사실은 59명입니다. 그래서 다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오늘 두 분만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양선님께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시대전환적 교육 정책의 정책안에 대해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의원 배향선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시대 전환적인 교육안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교육부나
소관부서에서 해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전수조사만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시대 전환적인 교육 정책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의 전환, 인력의 전환, 프로그램의 전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성을 잃어버린 인간성과 전통과 문화를 공유한 인성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그런 자녀들의 슬픈 현실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과 민주연구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효빈님께서 생리대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정책 제안 1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의 황효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은 생리대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생리대 지원 범위가 저소득 계층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생리대는 여성 생활 필수품으로 고정 지출 비용이 있으며 여아가 많은 다자녀 가구인 경우 경제적 부담감이 더 가중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되었으면 좋겠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생리대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별 가구 지원이 아닌 모든 여성 청소년 가구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 보편적인 복지 확대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상에는 당대표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님을 대신해서 노웅래 원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나광국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1급 포상 성명 나광국, 귀하는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에 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국민으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에 이와 같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네, 축하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잠깐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표창장 1급 포상 성명 신희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식 있겠습니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정정호. 귀하는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에 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국민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에 이와 같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네,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최용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표창장 2급 포상 임병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부상으로 상금 30만 원이 수여됩니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이수경.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황경석.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서지연.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김성수. 기한은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에 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이와 같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민주연구원 원장 노웅래. 예,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부상으로 상금 2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김우성.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김현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정재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최정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2급 포상 성명 배향선. 기한은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에 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여 입선하였기에 이와 같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민주연구원 원장 노웅래.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범상 2급 포상 성명 황효빈.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